네, 안녕하십니까. S&P 제네틱스 정현섭이라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내에는 수백조 개의 미생물들이 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 미생물 중에 95%가 장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내 미생물 총량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kg에서 2kg 정도의 장내 미생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지금까지 10,000종 이상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장내 미생물은 300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인간을 예로 들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갖고 있는 이 많은 유전자가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은 300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유전자를 이용해서 장내 미생물들은 메타볼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단쇄 지방산이라든가 비타민과 같은 물질들을 생산을 해냅니다. 이렇게 생산된 물질들은 인간의 세포로 이동을 하거나 인간의 뇌에 신호를 전달하여 생체 신호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들은 면역세포를 발달시키거나 염증을 저해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할로는 장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로 침입하는 바이러스라든가 외부 물질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내 미생물 환경에 부조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질병 발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많고 그리고 좋지 않은 미생물이 적게 되는 이런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장내 환경은 좋다,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부조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좋은 미생물들은 적어지고 좋지 않은 미생물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부조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 노화, 그리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비활동, 스트레스, 항생제, 감염 등이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뇌, 심혈관계, 암, 소화기, 호흡기, 근골격계 등의 대부분의 인간의 세포나 장기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논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주요 건강 지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 비만, 염증성 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과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유산균 지표로서 비피도박테리움이라든가 락토바실러스 등의 비율에 따라서 장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질병 관련 미생물로는 비만, 당뇨, 아토피, 알러지 등의 질환이라든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 같은 장 관련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암질환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장염을 유발하는 미생물과 같은 이런 잠재적인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도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각각이 비슷한 양으로 존재할 때 우리가 다양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몇몇 미생물들만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양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성이 높은 경우, 장내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몇몇 미생물만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가 적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셰넌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생물이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하는 경우에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 환자에서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대부분의 질환과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가 되어 있고, 현재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척도로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염증성 장질환 관련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미생물들을 보여드리면, 크론병과 같은 경우에 많은 미생물들이 질병이 있는 경우에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문들은 최근에 다수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특정 질환에 잘 알려진 미생물들의 개체수를 조사하고 거기서 나온 미생물별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스코어가 종합돼서 각 개인별 장내 미생물 위험 수준이 분석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S&P 바이옴케어 서비스는 한국인에 적합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2,000명의 분변 장내 미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한국인의 평균값, 표준빈도 산출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국인 평균과 비교했을 때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장내 미생물의 건강 나이,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질병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사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 서비스의 결과 보고서의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표지와 목차가 되겠고요. 목차를 보시면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질병 관련된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 결과서의 요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요약 내용을 보시면 검사 대상자가 주로 어떤 식단을 하시는지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제 탄수화물이나 육류 중심의 식단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장내 미생물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 검사 대상자의 장 건강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나이는 아니지만 실제 나이와 대비해서 현재 검사 대상자의 장 건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면역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현재 장내 미생물 중에 장내 유산균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 질환과 관련된 것인데 비만, 당뇨, 아토피, 알러지, 그리고 위장내 감염증과 관련된 원인균이 나오는지, 그리고 주요 장 질환인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염증성 장 질환이 어떤 유해 수준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유방암을 포함한 8가지 종류의 주요 암의 지표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내 미생물 결과서의 장 건강 나이 관련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현재 검사 대상자의 장내 미생물에 기초해서 장 건강 나이를 예측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사를 의뢰하신 날짜에 현재 장 건강 나이가 몇 세쯤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검사 결과서를 보시면 현재 장에 존재하는 주요 미생물들의 목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0가지 정도의 주요 미생물의 목록을 보여드리는데요. 미생물의 이름과 미생물의 비율, 그리고 그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음 내용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이 양호한지 또는 주의를 필요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그래프는 현재 한국인의 다양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검사 대상자를 보시면 보통의 지수를 갖고 있는데 이 보통의 지수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산균 관련 내용입니다. 5가지 정도의 유산균 종에 대해서 그 유산균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비율로 보여드리고 있고 그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의 비율의 합이 적으면 관심 또는 주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미생물의 양이 많으면, 유산균의 양이 많으면 유산균이 양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환 관련 예시가 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사를 의뢰하신 날짜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지수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해 드리고 이 숫자가 어떤 판정 그룹에 들어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검사 대상자는 보통 수준의 유해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암종인 대장암 관련해서 동일한 패턴의 판정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서에 암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암인데요. 대장암 관련 미생물 목록이 다음과 같이 보여지고 있고 이 미생물을 기초로 대장암 지수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판정 결과를 보여드렸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 결과서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검사 결과에 따른 관리 방안과 건강한 장을 위한 건강 상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비나 소화불량이 심한 사람, 장내 미생물에 부조하는 장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저해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와 면역력 저하가 심한 사람, 그리고 직장인과 학생,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기. 노년기로 갈수록 유산균, 즉 비피도박테리움의 수가 줄어듭니다. 다음은 갱년기 여성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갱년기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 후에 달라지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장 속을 바로 알기 때문에 내 장에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딱 맞는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골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 극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내 미생물 검사에서 유익균, 유해균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유익균, 유해균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익균이라 하면 효과가 입증된 유산균이라든가 바실러스균 및 일부 질병 관련균에 한정이 되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해균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일부 질병 원인균에 한정돼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미생물이라도 장내 환경이나 질병에 따라서 유익균이 될 수도 있고 유해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레부텔라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나 관상동맥 심장질환에서는 유익균이지만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유해균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미생물을 이것은 유해균이다 또는 이것은 유익균이라고 한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박테리오데스는 유익균이고 퍼미큐틴은 유해균이라고 많은 논문이 보고를 했지만 최근에 검증 결과에서는 그것이 재현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시중에 PCR 기반의 장내 미생물 검사를 받아보시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균은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두 가지 유산균을 말하고 여기서의 유해균은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미생물은 전체 장내 미생물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 정도의 미생물로 장내 전반의 상태를 검사 결과로서 말씀드리는 것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클로스트리디움, 즉 이러한 PCR 검사에서 유해균으로 지정한 이 클로스트리디움은 실제로는 감염성 질환에서는 유해균일 수 있지만 다른 질환에서는 유익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하시라고 미생물 군집 실험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PCR 기반의 검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시중에서 많이 검사하는 PCR 기반의 검사는 몇 개의 미생물에 대해서만 유익균, 유해균을 나눠서 비율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S&P 바이온케어 분석은 16S 시퀀싱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에 존재하는 전체 미생물을 분석을 하고 지너스 수준까지 분석을 하고 일부 스피시즈 수준에서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다양성 또는 질환 등의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보된 방법으로 샷건 시퀀싱이 존재를 합니다만 비용이 높고 연구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6S 시퀀싱에 기반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PCR 기반의 검사와 16S 시퀀싱 기반의 검사를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R 기반의 검사는 3개 또는 4개 정도의 미생물의 상대적인 양을 측정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16S 라이보솜 RNA 시퀀싱 기반의 검사는 장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을 고해상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별로 약 300종 내외의 장내 미생물이 검사 결과로 나오게 되고 그 안에는 유산균이라든가 질병 관련 미생물 약 70여 종을 동시에 검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PCR 기반의 검사는 유익균, 유해균의 비율만 계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16S 기반의 검사는 전체 장내 미생물의 종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유산균 건강 나이, 그리고 질병 관련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16S 기반의 방법은 개인 장내 미생물 특성별로 질환별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 검사 서비스를 받으시면 그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특정 질환에 맞춰서 출시가 되고 있는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은 흔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최적의 프로바이오스 제품을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바이오틱스 제품, 즉 미생물과 식이섬유가 혼합된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멀티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유산균 외에도 효모균, 포자균, 고초균
등의 유익한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멀티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미생물종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해서 장내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제품입니다. 미생물과 식이섬유 외에 건강 보조 물질이 함유된 질환 맞춤형 제품을 가능하면 선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임상 실험을 통해서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 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섭취가 중요한데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하지 않으시면 고가의 제품을 드셔도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생제의 남용은 장내 미생물 최대의 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S&P 제네틱스는 2000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서강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병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으로 2013년에 코넥스에 상장되었고요. 주요 분석은 유전체 분석과 각종 검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성과로서 유전체 관련 연구 약 370여 편을 발표하였고요. 바이오마커 관련 특허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